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저는 간호사인데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지는 정말 몰랐어요. 지금 한 반쯤 달려왔나요?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하면 안 된대요? 질병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어떤데요? 안 된대요. X래요.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저희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질병명을 크게 예측하거나 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서 의사 선생님 생각을 이제 보호자분한테 전달은 해드리는데 제가 막 예측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거를 대상자나 뭐 가족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한테 뭐 이러이러한데 이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는 했던 것 같네요. 다 똑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진단은 어떻게 하세요? 정확한 검사 후에 하시는 거니까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 상의하여 의료기관을 그냥 찾도록 해야 됩니다. 뭐 요러요러한 증상이 있다. 또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변비 대상자가 관장해달라 그래요. 관장약 살 수 있잖아요, 밖에서. 그럴 때 그냥 해주면 됩니까? 아니에요. 변비는 누구의 업무예요? 우리 요양보호사 업무 아니죠?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간호사 등 의료인과 상의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간호하실 때는 보호자가 관장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다.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면 센터에 얘기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가? 말할 필요도 없다며,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비정상일 때 빨리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만약에 호흡곤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체를 올리는 반앉은 자세를 취하게 해야 돼요. 우리 누워서 숨 쉬는 것보다 좀 앉아 있으면 어때요? 숨쉬기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막 꽉 끼는 옷을 입었다는 경우에는 조금 풀어주면 더 도움이 되겠죠.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와 가족은 2주에서 1개월 이후 반드시 어디서? 보건소에서 흉부 방사선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요.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봐요. 이런 뭐로 어떻게 전염되는 질병인지 알아야 우리도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결핵은 접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접촉해도 된다고 했어요. 호흡기 감염이라고 했죠. 하지만 호흡기 감염이라도 그 사람 막 침 튄 거 손으로 만지고 자기 얼굴에 갖다 대면 안 되겠죠. 맞죠?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해야 됩니다. 자꾸 이 말 나오죠. 예측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다?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죠? 숨차하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안 된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해야 돼요. 맞죠? 또한 대상자가 가슴 통증, 호흡곤란, 가슴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죠. 그때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가요, 뇌졸중이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약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요,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철저히 관찰해야 된다. 우리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맞죠? 어떻게 웃어보세요? 양손을 들어보세요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일 안 좋아지는 거. 의식 상실까지 있다 그랬죠. 눈앞에 막 두 개로 보여요. 그리고 벼락 치는 듯이 머리에 두통이 있어. 이거 뭐예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알고 있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과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연식품이 더 낫대죠. 영양보다. 대상자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식사를 도와야 된다. 우리 칼슘 먹을 때는 뭐 먹어라? 비타민 D. 왜? 칼슘 흡수를 높인다. 그랬죠. 그리고 햇볕에도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빈철씨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빈혈일 때는 철분이 부족한데 뭐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 C랑 먹어라. 칼슘은 뭐랑 먹어라? D랑 먹어라 했죠. 칼디. 또한 근골격계 질환은요. 어떤 사고에 유의하셔야 되냐면요. 낙상과 같은 안전사고에 예방하셔야 돼요. 우리 골다공증 환자 뼈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러지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비뇨기계 문제죠. 이런 대상자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기저귀나 소변 주머니 사용은 최대한 자제. 되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낮에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도록 하고요. 밤에만 기저귀를 채우는 활동을 하면 되겠어요. 요실금이 있는지 긴방뇨 때문에 밤에 잠을 깨는지 관찰하셔도 좋고 중요한 거 있어요. 도뇨관을 바꾸거나 방광세척 이거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요거 안 하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보호자가 해달라 그래요. 막 재료도 다 있다고. 그럼 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업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니에요. 그죠? 요실금 대상자는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피부 자극, 욕창 예방하는 데에도 신경 써야 돼요. 맞죠? 깨끗하게 닦아주셔야 된다고 나왔어요. 피부계에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 욕창에 대한 거였죠. 요런 거. 잘 살펴보는 거예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 및 청각은 진행성이며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요. 요양보호사는 이를 인지하고 대상자를 관찰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있을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누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요하게 배웠죠? 고혈당이나 저혈당 증상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어떻게 해요? 보고요. 우리 당뇨 대상자가 식은땀을 막 흘리고 있고 어지럽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의심되죠? 저혈당이죠. 그러면은 빨리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우므로 합병증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 당뇨 대상자에게 막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당뇨발 무섭다고 했죠. 당뇨 대상자의 발을 주의해서 관리해 주십시오. 야간 선망 따로 나왔어요. 맞죠? 정의는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야간에만. 그래서 야간 선망이라 그랬죠. 야간 선망. 선망. 급격하게 맞죠? 성격 이상해지는 거죠. 흥분하거나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이에요. 대처 방법은 가벼운 야간 선망일 경우 방을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됩니다. 심각한 수준이면 본인의 정신, 신체적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눈치채기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죠? 어렵다 그랬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신체 활동이 저하될 때 노인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어떻게 해요? 가족과 상의해 보셔야 됩니다. 우울증인 것 같은데 정신과에서 약 받아 먹으면 좀 괜찮아진대요.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가족과 상의해 보십시오.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갑자기 머리가 막 아프다고 계속 그런다든지 질병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우울증 때문에도 두통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뭐로 연결된대요? 자살. 다른 우울증도 맞겠지만 노인도 특히 자살로 연결되기 쉬워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집에만 있기보다 밖에서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등 스스로 기분 전환을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산책도 돕고 운동도 도와주는 거예요. 치매 노인은 건망증이나 진압력 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치매인 거죠. 괜찮으면 말라고 치매라고 하겠어요. 맞죠? 적절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이상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부정 설득 지도부다. 어떻게 해야 하라겠어요? 보호 수용 지지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부정 설득 지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자꾸 말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자꾸 저렇게 말해. 라고 시켜라. 저렇게 해라.
안 됩니다. 부정, 설득, 지도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하라고요? 보호, 수용, 지지하시라고요. 이거 가족분들 정말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치매 환자 아닐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치매 환자인데 옛날 치매 환자 아닐 때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자꾸 하고 지도를 자꾸 해요. 새로운 거 못 받아들인다고 했죠. 치매 노인 단기 기억력 장애가 먼저 온다 그랬죠. 지도 안 됩니다. 부정하시면 안 돼요. 설득하셔도 안 돼요. 보호하고 수용하고 지지해 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하고 받아들이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가족들이 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 엄마였고 우리 아빠였는데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줘야 할 수 있죠? 보호하고 수용하고 지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족이라도 못하니까 누구라도 잘해야 돼요. 요양보호사 배웠잖아요. 배운 사람 잘 해내셔야 됩니다. 이 부분. 대상자마다 치매 정도가 다르고 모든 것을 항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치매 환자가 뭐 바보는 아니에요. 그죠?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안 돼요. 10번 말해도 안 돼요. 부드럽게 대하세요. 뇌졸중이나 파킨슨 질환으로 발생한 마비는 회복이 늦어지거나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체위 변경과 올바른 자세 유지, 관절 운동 등 재활치료를 언제 하라고요? 조기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세포가 다 파괴돼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은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도 매우 힘든 상황임으로써 정서적 지지를 해준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질환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를 다 끝나니까 알 것 같아요. 그죠? 이 시대에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인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중에 질환에 대해서 우리 질환 있을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은 어떤 게 있나 알아봤거든요. 맨 끝에 질환별로 나와 있던 그 활동들이에요. 수업할 때는 뭐 잠깐 스쳐가듯이 했는데 이게 앞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가지고 안 했었어요. 뭐다? 질병명을 예측하지 마라. 지금 또 그런 나왔죠. 부정확한 판단이 가족과 대상자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질환을 배웠지만 예측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족과 상의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함으로써 우리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파트는 다 할 거고요. 요양보호 강론 넘어가면 또 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